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 잘 올라가는 거를 지금 따라잡자니 또 시장 지수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런데 뭐 증권사들 전망 보자니 뭐 코스피 3천 얘기하는데 지금이라도 막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 막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권 수혜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일전 방송에서도 그렇고 글로도 항상 남겨드리는 거지만 정치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인물 관련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고 세 번째가 정권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차이, 특히 어떻게 보면 정책과 정권 수혜주는 비슷한 개념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책, 뭐 저출산 정책. 사실 이거는 뭐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어느 정권에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정권의 수혜주라기보다는 정책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선 전에는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겠지만 정작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보여주지 이 정권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류의 종목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거 AI 소프트웨어 생각해보죠. 지금 AI 소프트웨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솔트룩스 이런 것들. 그런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과연 정권 수혜주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권이 잡았든 똑같이 AI 산업 육성에 대한 건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미래를 지금 현재에 선반영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이 핫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낙폭의 절반에서도 밑에서 횡보하면서 그러한 피로도를 풀어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정책과 정권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권 관련주다라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원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재생에너지보다는. 자,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되게 잘 움직였죠. 또 방위산업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이슈로 보통 움직이는 게 방위산업 섹터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권 수혜주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정권 수혜주라고 한다면 원전 그리고 방산 이런 걸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국민의힘과 극명하게 다른 것들이 좀 있죠. 자, 아무래도 방위산업 이런 쪽보다는 뭐 북한과의 대화라던가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중에 잘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얘들이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일차원적이거든요. 이런 얘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태양광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민주당 정권의 수혜 섹터가 신재생에너지는 맞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신재생 안에서 지금 많이 올라간 태양광, 풍력 이런 쪽보다는 다른 재생에너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재생에너지다라고 한다면 역시 대표적으로 수소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요.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걸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이건 너무 효율도 떨어지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원래 전 민주당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원전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하면 원전을 통해서 나온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통해서 나온 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수소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에너지 쪽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 수혜주로서 이제 조만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수소 관련주들 보면은 사실 지금 뭐 JNK 글로벌이라던가 유니크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다른 재생에너지 종목과는 다르게 움직임 자체가 지금 별로 없죠. 거래량 자체도 54,000주. 뭐 유니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덕수 관련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점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도 분명히 재생에너지이고 원전하고 묶였을 때 주목을 받고 또 과거 문재인 정권일 때도 수소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태양광하고 풍력에만 꽂혀 있지 재생에너지를 중시 여긴다 하면서 수소 쪽에는 관심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권 수혜주로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소 쪽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태양광보다는 풍력 에너지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은 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은 그래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조정을 줬을 때 풍력 쪽을 접근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권 수혜주는 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수소를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량주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한국전력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전력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권보다는 국민의힘 정권에서 잘 움직여요.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전기료 동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전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보통 민주당 정권일 때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국민의힘 정권일 때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량주들도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민주당 정권에서 잘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소가리를 했던 카카오입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분께서 카카오를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자, 보통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를 했죠. 아무래도 정치 성향, 뭐 커뮤니티 안에서의 정치 성향을 본다면 다음 카카오 이쪽이 아무래도 민주당 정치 성향의 새끼 글들이나 기사들이 좀 많거든요. 댓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사실 움직이기가 힘든 종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카카오 차트 좋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의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정권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카카오입니다. 특히 지금 저 PBR이라던가 상법 개정안 통해서 지주사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주사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또 정권 수혜주로도 적합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우량주 중에 뭐 좀 괜찮은 거 없나?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저 PBR, 우량주 이런 거 계좌에 하나 담아놔야 될 것 같은데 뭘 담아놓지? 지금 한참 잘 올라가고 있는 한화 뭐 이런 거 사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카카오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월봉이든 주봉이든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자리에서 행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오면 정말 8만 원, 10만 원까지도 현 정권 임기 내에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임기 내라는 게 한 달 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는 이 정도의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카카오 신경 써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북주죠. 제가 여기서도 대북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오늘 AS 종목에서 일진석재부터 아난티, 푸른기술 제가 여기서 와서 대북주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고 오늘 대북주 잘 움직였습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시작 안 한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뭔가 이제 앞으로 정권 수혜주로서 정말 앞으로 향후 100%, 200% 이런 상승이 나온 섹터를 어디서 뽑냐라고 하면 저는 대북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만큼 대북주 쪽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량 없이 눌림을 보였어요. 갑자기 투매가 나왔네? 많이 올라가는데 대북주가 오늘 7, 8% 빠졌네? 이러면 그럴 때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모아 가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행보는 자국의 안보, 경제 안보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여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호관세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쪽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상호관세 이슈가 끝나고 나면 북핵 문제가 시장에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현 정권 수혜주인 민주당 정권 수혜주인 대북주 같은 경우가 이 두 개의 겹테마를 형성하게 됐을 때 올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대북주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수혜주를 분류한다면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수소 쪽 좀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보셔도 좋고 또 저PBR 상법 개정안 또 우량주 쪽 지주사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면 카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북 정책 이것도 정권 수혜주니까 지금은 어설프게 정책 관련주 찾지 마시고요. 정권의 방향성에 맞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매매한다 하시면 올 하반기에도 되게 달달하고 안전하게 수익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